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일방적인 군산 제주 간 노선 취소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모든 도민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내세운 투자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연이은 투자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위탁 운영해온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을 식용과 약용으로 건강원에 팔아 넘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읍시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까지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낮 동안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남원 뱀사골 25.5mm, 장수 16.2mm, 군산 14.8mm 등을 기록했으며 낮 동안 도내 전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내려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부근에서 승용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의 단독 사고로 운전자 41살 장모 씨 등 3명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고 30살 여성 박모 씨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향토기업을 자처했던 이스타항공이 군산 제주 간 노선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따른 도민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모든 도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태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군산과 제주를 오간 항공편은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매일 3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운항을 중단한 지 벌써 5개월째. 적자 노선을 이유로 각종 지원금까지 받아낸 항공사들은 정작 운항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전라북도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항공사 착륙료 명목으로 지난 4년간 12억 원을, 이에 더해 2018년부터는 손실보전금이라며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도민성원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은 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은 도민들의 공분을 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공항의 연평균 이용객은 약 30만 명, 운항 중단 기간 10만 명의 도민들이 타 공항이나 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교통비와 각종 경비, 시간 비용 등 이용객 한 사람당 추가 비용을 5만 원씩만 계산해도 손해액이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갑자기 신상 발언을 신청한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나서 이스타항공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회가 앞장서서 14개 지자체와 함께 도내 기업들과 함께 그리고 200만 도민과 350만 출향 도민과 함께 필요하다면 도민 공모주 운동을 펼쳐서라도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는 박 의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이상직 의원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돌연 친이스타 발언에 나선 것입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200만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 무대로 옮겨간 이스타항공 논란. 정작 민주당 도의원조차 향토기업을 주장하려면 책임부터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당을 갈망하는 무소속 의원의 과잉 충성으로 비춰지는 발언이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이상직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마감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후보 접수 결과 당초 경합이 예상됐던 김성주 의원이 돌연 출마를 포기하면서 이상직 의원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도내 의원 간 합의 추대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스타항공 논란과 관련해 막판까지 중앙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듭한 뒤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천 환자로부터 감염된 5, 60대 방문 판매 사원 2명이 확진된 이후 전북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2주 이상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입원 환자 6명은 원광대 병원과 군산의료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접촉자 28명도 건강에 특이 상황은 없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돼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8번째를 맞는 올해 발효식품 엑스포 오프라인 행사는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달 6일 우체국 쇼핑몰을 시작으로 9월에는 위메프와 11번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 제품 판촉 행사를 열고 수출은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대부업체 투자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이 믿을 만한 투자업체라는 말에 개인과 소상공인 투자자들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하다는 투자업체는 대부업 등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투자업체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전주의 한 사무실. 지난 2005년부터 대부업을 하는 곳인데 이 사무실을 운영해온 A씨에게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권자들 간의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하고 채권자분들하고의 관계. 돈하고 서류는 다 사장님이 관리하셨어요. 연간 10%가 넘는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고 잠적해버렸다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대표를 소개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시제품 금액하게 따지면 지금 15억 1천만 원 정도 자금 있나? 이렇게 연락이 와요.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믿고 갔잖아요. 지금까지 약속해오던 약정 이자율을 갑자기 이번 달부터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만 96억 원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 단계인데 1,000억 원대로 파악된 전주중앙시장 사기 사건 수법을 연상케 합니다. 고소 내용으로는 36년이 한 96억 원 정도 됩니다. 구속한 그 대부업체 거기도 지금 계속 고소장이 들어오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A씨는 지명도가 높은 상호에 투자업체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실체는 없었습니다. 글쎄 그전에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그냥 한 거죠. 간판을 보지 달아놓고 하니까 자기는 허가낸 업체라고 이렇게 오고 오니까 그냥 넘어갔대요. 계약서에 찍힌 이 법인 도장 인감 역시 실은 등기조차 돼 있지 않은 유령업체의 막도장이었습니다. 개인으로 하시고 계세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가 나 있는 회사가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전주시에는 그냥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사무실 직원들은 정식 업체에 소속돼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보는. 네 맞아요. 근데 다들 오래 있는 회사야.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전통시장 투자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가 대부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기부 현황이나 매입 채권 현황, 자산 현황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서에다가 대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그런 조사는 아닌 건가요? 그 지금으로는 그렇.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A씨를 조사할 예정인데 지난 전통시장 사기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돼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정읍시가 위탁 운영해온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을 식용과 약용으로 건강원에 넘겼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읍시는 1억 원이 넘는 혈세까지 지원해놓고도 그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요. 1년 반 동안 1,0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제 와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 10여 마리의 개들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정읍시 칠부면의 유기견 보호소. 서류상 있어야 할 일부 유기견들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옹동면 건강원 농장에서 참혹한 도살을 앞둔 채 발견됐습니다. 정읍시는 시내 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유기견 보호소를 위탁했지만 당사자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보호시설이 이렇게 운영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지가 됐으면 제가 못하게 했겠죠. 지낼게 알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맡겼기 때문에. 사정이 이런데도 정읍 씨는 유기견 보호와 안락사 등에 사용하라며 1년 7개월간 1억 원 넘는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위탁 이후 단 한 번도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철제우리 5개에 수십 마리의 유기견이 비참하게 갇혀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입양되지 않은 유기견이 실제로 안락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나요? 예, 그 부분은 모든 작업이 전산 처리되고 또 동물보호단체에 거듭된 요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정 보호소 공개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읍 씨가 보호소에 인도한 유기견은 1,088마리. 이번에 발견된 유기견 이외에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기견이 식용, 약용으로 팔려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소 관리인은 뒤늦게 시인했지만 유기견을 실제로 도축한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는 여전히 발뺌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머리도 아프고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뭔 도축이요? 하신 적 없으세요? 예. 버림받은 유기견을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혈세까지 지원했지만 자치단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유기견들은 생지옥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긴 장마의 영향으로 섬진강댐의 수문이 8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최근 장맛비에 이어 오늘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안정적인 홍수 조절을 위해 어제 오후 2시부터 댐 수문을 열고 초당 300톤 이내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진강댐 수문 개방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이며 수자원공사 측은 하천변 야영객 등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잼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로 특화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도내 연구개발 특구로는 두 번째인데 전기차 개발과 기업 유치에 촉매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 산업단지 109 등 2제곱킬로미터 지역이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으로 군산대가 참여하고 특화 분야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입니다. 과기부는 군산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을 제2차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고 기술 이전과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 총 2개의 축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 부품과 부품 소재. 해마다 60억 원의 연구 개발 자금이 지원돼 왕성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용 유발 800명, 생산 유발은 1,600억에 달해 한국GM 철수로 타격이 큰 군산에 전기차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에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된 것은 2015년 전주 완주 정읍 특구에 이어 두 번째. 특구로 지정되면 대학이나 국립연구소에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고 각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법인세 3년 동안은 100% 면제해주고 한 2년 동안은 50% 면제해주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자금. 하지만 군산은 이미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던 상황. 또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이미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어 이름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지원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사업에 150억 원을 비롯해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125억 원,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에도 4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2단계 효소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과 반려동물 테스트베드 구축 등 6개 사업에 국비 확보가 추진됩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농민에게 월 1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농가에 월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인상 요구가 이어져 올해도 지급액을 놓고 농민단체와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북 민중행동 등은 어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남북 간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평화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며 휴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전 세계 1억 명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평화협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연합훈련 반대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관공서 회의 때마다 적게는 1,000장, 많게는 4,000장 정도의 종이가 사용되는데요. 고창군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해서 자원 절약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마재호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두꺼운 회의 서류 대신 작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시군에서는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1,000여 장 정도의 자료가 필요해 용지와 토너 등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고창군은 종이 없는 회의를 4번 열면 30년생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는 읍면장에도 태블릿 PC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에선 종이와 프린터, 복사기가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스마트 행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애양심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군산학 어린이 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학 어린이 교실은 45개 초등학교에 전문 강사가 파견돼 군산의 다양한 축제와 독립운동가 이인식 선생 이야기 등 이론교육과 창작활동 시간으로 꾸며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군산학을 통해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만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완주군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삶 그리고 권리를 배우고 영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제작된 영화는 오는 9월 아동 권리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도 출품됩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10월에 열기로 했던 장류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순창 장류축제는 전통 장류와 식품을 소재로 한 행사인데 순창군은 내실 있고 풍성한 내용으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고창 독립국악당에서 한 부부가 갱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지금은 전성기가 공연됩니다. 전라북도의 고려 청자 문화와 유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작품을 전시합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 송은섭 교수의 첫 개인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명품 전주 복숭아 큰 잔치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 콘서트 다담이 내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까지 전북권 문화 리더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접수합니다. 전북 청년 사회서비스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의 안전성을 책임질 전주푸드 지킴이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까지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22도에서 28도,
동부권 무주는 21도에서 27도, 장수 21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 22도에서 27도, 고창 21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